안녕하세요. 가치양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결과적으로는 양호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코스피는 0.17%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0.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상승을 보면서 한편도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동안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의 조정이 들어오고, 또 못 올라갔던 종목도 조정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느껴지는 종목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기후에 불과했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건 조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렇지만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별다른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 내에서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DX가 상한가라고 왔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터기업까지, 코스닥 내에서는 이 세 개의 업종이 강한 상승이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코스피가 7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금요일날 한 차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다면 오늘은 그 2배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또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미미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잖아요.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룹주들의 주가를 보면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셨듯이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더라도 한 차례 급등이 크게 나왔던 만큼 수급보다는 움직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포스코 DX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한정기술,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자동차, 반도체, 원전 이쪽에 집중을 했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한국항공우주, 한정기술, 고려아연,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나스닥은 0.35% 하락이 나왔고, 여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2% 하락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0.4% 하락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이어서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도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큰 변동이 없고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만 1%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최근에 수출이 호전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또 박셀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제약 바이오주까지, 이런 업종들이 오늘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 제가 조금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두 가지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더 이상 불필요해 보인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 은행의 위기가 긴축에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뛰면서 금리 인상이 5월이 아닌 6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6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한 자릿수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이게 15%인가? 비교적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고, 한마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1년간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 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때 5%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1년 동안 4.6%를 유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서 물가가 떨어지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배경 중에 하나는 국제 유가도 한몫을 할 것 같아요. 최근에 6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값도 다시 조금 올랐죠. 때문에 제가 조감적인 의견을 정리해 본다면 일단 금리 인상의 마무리는 상반기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의견대로 이게 5월에 종료가 되던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만약에 6월에 종료가 되던 결국에는 한 달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종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올 것이에요. 이것도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번의 조사를 했었는데 한 번은 1월이었고 또 한 번은 이번 달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3달 전에 비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은 늦춰졌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통계로 보면 45.6%의 확률로 내년 1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이런 정확한 시점도 하반기부터는 계속 기사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경기 침체 이슈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내가 보유한 기업이 빠르면 3분기 내지는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해도 동시에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여기서 내가 보유한 기업의 실적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이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들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고 경기 침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도 보면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장에도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로 나온 표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철강 쪽은 2가지 이슈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작년인지 재작년쯤에 미국에서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사들을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국 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었고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강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아마 시간에 많은 철강주들이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대형주들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소형 철강주들 이런 기업들은 오전장부터 큰 상승이 나왔었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포스코에서 열연 강판 가격을 톤당 5만원을 인상했고 현대제철도 4월 출하량부터 해서 강판 가격을 톤당 5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철강 관련주에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고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종목이죠. 포스코 스틸리온. 이 종목이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강판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왜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상장된 포스코 그룹주를 6개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포스코 홀딩스부터 해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의 사명이 변경되었죠.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ICT에서 사명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스코 스틸리온 이렇게 6개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을 꼽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 이 기업은 그룹 지주사로 개편이 되었고 최근에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생산할 수 있는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 기업은 최근에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 또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코 엠텍은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리튬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로 하는 것은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많은 철강 제품을 포장하고 또 철강 원료 납품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사업까지 이렇게 크게 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는 2차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철강 관련주, 또 포스코 ICT,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IT 서비스업 기업이에요. 그래서 AI 쪽이라든지 ICT 쪽,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라 볼 수 있고,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AI 쪽,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에 포스코 에너지와 합병을 통해서 2030년까지 시가총액을 23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4조 6천억이거든요. 넉넉히 5조 원이라고 해도 4배 이상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또 다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쪽,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마우스로 글을 적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포스코 그룹주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2차전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AI, 철강 쪽,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전체 종목이 모두 2차전지 관련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승이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에코프로를 보셨듯이 최근의 트렌드가 하나의 업종과 섹터로 돈이 정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와서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제가 기업들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